자, 안녕하세요. 제 3강 시작하죠. 자,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자, 재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그러죠? 부가세라 그런다. 함께 내는 세금. 그럼 재산세와 나란히 기재해서 병기세라 그러죠? 이게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병기세. 그리고 부가세는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함께 낸다? 20%. 자, 그 다음 6번. 이게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 그랬어요. 자, 재산세는 유일하게 요건이 충족되면 물납 또는 뭐다?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입니다. 자, 분할납부. 자, 우리가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한다. 이 물건은 뭐다? 부동산. 그래서 요건이 얼마 초과? 1천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물천지, 초과. 그럼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주인이죠. 그 서초구, 강남구권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왜 신청을 해야 될까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뭐다?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하자가 있는 부동산. 그래서 물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되 숫자 기억해야 돼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럼 전까지 신청하면 허가 여부는 빠르게, 허가 여부는 숫자가 5일 이내, 10일 5일 물납입니다. 자, 그럼 물납을 이제 허가를 떨어졌어요. 예스. 그럼 물납 부동산의 평가를 해야죠. 얼마짜리인지 평가를 합니다. 항상 평가할 때 3번 출제됐죠? 이거는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럼 재산세는 현재란 단어가 등장하면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1년분 재산세를 누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예, 객관적인 공시가격을 얘기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자, 공시가격 사후에서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거 공시가격은 시세의 7, 80% 수준입니다. 그럼 토지는 공시가격이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 5월 말에 발표하죠.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을 발표합니다. 개별 주택가액. 그리고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이죠. 공동주택가액이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땅값을 공시합니다. 세법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토지, 주택을 뺀 나머지 건축물, 상가 등이 되겠죠? 이 건축물은 뭐다? 시장군수.
시장 군수가 뭐다 또는 구청장 결정한 가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주택가액은 법률에 의해서 공시합니다. 이 예를 우리는 공시가격이라 그러고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을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시가, 표준액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알면 돼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공시하죠. 5월 말, 4월 말에 공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이죠. 그래서 이 용어 하나, 둘, 셋, 넷 용어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시세의 7, 80%다. 그래서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자, 중요한 거는 현재는 과세기준일.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허가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12월 말 하면 큰일 난다고요.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분할납부, 약자로 뭐다? 분납. 근데 이 물납과 분납은 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 고액 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고액납세 의무자는 뭐다? 고액이잖아. 그럼 물납일 때 고액은 얼마를 얘기한다? 아까 1,000초가. 재산세가 1,000만 원 넘어가면 돈이 없어. 물납할 수 있고 또는 돈이 모자랄 때는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서민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 빼고는 10만 단위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이 분할납부는 여기서 고액은 250초가입니다. 항상 초과가 요건이에요. 초과. 그리고 분할납부는 250초과.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난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전부 하면 안 돼요. 일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250초과. 그럼 200만 원인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00만 원인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범위니까. 그래서 요건을 꼭 기억해야죠. 1,000초가 250초가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세 다음에 배웁니다. 종부세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은데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종부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될까요?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종부세는 공시가격, 주택이에요, 주택. 자, 주택을 갖고 있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자,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합해서 다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는 뭐다? 2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 9억 초과하는 자. 그래서 초과하는 자는 1차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 초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자, 1주택자는 얼마 초과다? 12억 초과할 때. 자, 요 정도는
인문 강의 하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택, 토지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말자고요. 다주택자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개인별로 9억 초과, 1주택자는 12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안 돼요. 종부세도 분할 납부는 되는데 뭐다? 분납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할 납부는 6개월이죠? 그리고 이 밑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분할 납부 한도액이다. 최대 금액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뭐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뒤에 오는 시행령은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기 경과 후. 단 종부세는 6개월이고 그럼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된다? 250 초과 요건입니다. 그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한 다음에 분납할 수 있는 한도액, 즉 최대 금액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니까 까지죠? 이거 500만 원 이하. 그럴 때는 뭐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자, 근데 5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이 넘어갈 때, 초과할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게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으로 물어봤을 때, 자,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500만 원 이하. 그럼 250 초과가 되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액. 최대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이야. 그럼 이럴 때는 250 하면 안 돼요. 50만 원을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금액, 그래서 이해를 물어볼 때도 있고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6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럼 법령은 뭐다? 50% 이하 금액. 그럼 600만 원에 50% 이럴 때는 분납할 수 있는 한도액, 최대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1번을 물어보는지 2번을 물어보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준점은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이게 그대로죠. 250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500만 원 초과는 절반, 50% 이하 금액. 자, 분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300만 원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250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럼 250을 차감하면 50만 원. 자, 그럼 250은 언제까지 낸다? 납기 내에. 납기 내에 250을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50만 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250과 50만 원. 자, 그럼 이제 600만 원이니까 500 초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반. 딱 자르면 300. 2개월 이내에 300. 그럼 300은 언제 납부한다?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납기 내에 납부할 금액과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금액을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전체, 기초 배웠죠? 조세, 총론.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항상 이 세금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로 구분한다고요. 세 개. 그럼 우리가 지방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세목이 11. 국세 종류는, 자, 국세 13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국세 종류는 몇 개가 있어? 11. 그 토탈 관세 빼고 세금의 종류는 24개입니다. 24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뭐를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이거를 배우고 있고,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금 뭐 배우고 있나요? 재산세. 매년 내는 재산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국세. 자, 국세는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죠. 국세는 뭐를 배운다? 이 종합소득세. 자, 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 그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뭐를 배운다? 양도. 이렇게 소득세를 배운다고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명한 게 뭐가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세목은 6개입니다. 3개. 그래서 입문서에서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국세, 지방세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는 지방세 3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가 걷어가는 국세다. 국세.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국세. 국세를 배웁니다. 자, 이 시험이 우리가 34회, 시험 끝난 지 이틀이 지났네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법 기출문제 해설이 끝나고 인문각인을 이어가되,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매년 겪는 거는 뭐다?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다. 그러나 바쁘거나 또는 뭐다 사유가 있어서 공부를 등하시한 분들은 거의 불합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분히 꾸준히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노력은 1년 동안 노력은 속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60점 맡깁니다. 60점 맡기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힘든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정도만 알아두고 항상 기본 강의에 충실하면 세법은 무조건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요.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소득세. 자,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 많이 들어봤죠? 사회에서? 그럼 우리는 소득세는 이거는 누구 소득세다? 개인이. 개인이 소득은 번 겁니다. 매출액이 있죠? 비용을 빼. 그래서 수입금액에다가 경비를 빼면은 번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개인소득세는 무슨 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뭐다?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 개인소득이 아니라 법인소득. 법인이 벌죠? 그래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낸다? 법인세. 법인세를 납부해야죠?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중요한 거는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가 아니라더라도 세법의 기초는 뭐다? 법인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세무서,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또 하나 많이 걷는 게 뭐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사망했을 때 내는 세금, 상속세. 생전에 이전시켰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다 이에는 국세입니다. 다 국세인데 출제 제외. 자,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피숍 가서 코피를 한 잔 맞았다. 영수증에 보면은 뭐다? 부가세 10%가 붙어 있다. 그 약자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 애를 부가가치세다.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상속, 죽었을 때 내는 세금, 증여,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국세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세, 국세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 범위는 뭐다?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항상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에요. 개인소득입니다. 자, 소득세 개념. 자, 소득세는 개인이, 자, 나왔다. 용어 나왔어요. 과세기간. 소득세를 과세할 때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번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국세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 금액일지라도 발생 원천, 빈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대대로 대표적으로 인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적게 벌었으면 세금을 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세며 직접 납부하는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다. 무슨 뜻이에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덜 걷어야 공평하겠죠? 자, 그래서 직접세. 그리고 인세가 뭐라 그랬어요? 인세. 인세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과세하는 거야. 그래야 공평하죠. 자,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과세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 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해야죠. 자, 인세. 인세 반대가 뭐예요? 물세. 그래서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사람 보고. 그러니까 너는 뭐다? 사람 보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세요. 합산과세하는 게 인세다. 물세가 뭐야? 물이니까 뭐 이거는 물건 보고 물건 중심. 이 얘는 사람 중심. 이렇게. 그래서 물건 중심은 세금을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보고 물건 보고 과세한다. 그러니까 합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뭐다? 물건별로. 물건별로 개별 세금을 매깁니다. 개별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물건 중심 물건 보고 과세하고 사람 보고 과세한다. 자, 용어 정리했네요. 인세, 물세. 자, 그래서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세율이 중요하죠?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쓸까요?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거는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 이거는 변동되게 곱하는 세율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비례세율이 뭐라고요? 앞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다. 그럼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물건 보고 과세하죠? 크기와 관계없이 뭐를 곱한다? 비례세율. 일정하게.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4%야. 나중에 배워요. 4%. 이 4%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 자,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5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100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고 있죠? 비례세율. 자, 그 다음 누진세율은 뭐다? 이 소득세 누진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있어. 48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이다. 과표가 1,400만 원일 때는 6%를 곱하고 중간은 알 필요 없어요.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어갈 때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까지 곱한다. 그래도 누진세율의 특징은 단계가 나온다. 구간별로 곱합니다. 8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6%에 해당하면 1,400만 원 과표일 때는 6%,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 소득이 많으면 최대 45%까지, 즉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네 글자로 누진세율, 구체적으로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고로 소득세는 초과 누진, 이런 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최저 6, 최대 45%, 6, 8, 48이 아니라 6, 8, 45예요. 자, 그 다음, 자, 소득의 구분. 자, 개인소득. 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소득은 구분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8가지로 구분한다. 자, 1번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자, 주식을 갖고 있다.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자, 개인이 사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죠? 그럼 개인이 사업해서 벌면은 사업소득이라 그래. 그럼 개인의 수많은 소득은 몇만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므로 용어 3가지만 알면 된다. 임대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합니다. 임대업. 그리고 매매업, 건설업. 다 이거는 업. 사업자죠? 사업하는 자들이잖아. 사업소득.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업 위주로. 임대업. 상가를 갖고 있다. 주택을 갖고 있다.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놓죠? 이런 게 뭐다? 임대업이다.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매매업은 뭐다? 사고 파는 거. 사고 팔고. 업자입니다. 사고 파는 거를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건설업. 이 건설업을 길게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주택. 주택의 주택, 신축, 판매업. 그 업자야, 업자.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판다. 신축.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그럼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했잖아. 건설업. 그럼 주택을 매입해서 팔죠? 매입해서 팔면은 매매업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매매업과 건설업은 사고 파는 거야. 자, 단 건설업은 뭐다? 자기가 신축해서 파는 거고, 구분은 어떻게 한다?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주택이 아니니까 매매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줄여서 건설업.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매매업. 자, 용어 정리됐죠?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임대업입니다. 전월세 받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통이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근로소득.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자, 그 다음 연금 받죠?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럼 5가지가 아닌 거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복권 당첨. 이런 거는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이 6가지는 6가지죠? 그 다음 내가 아까 소득의 구분은 토탈 8가지. 그래서 2번, 3번으로 구분했어요. 이거는 7번째, 8번째. 자, 퇴직금을 받았다. 30년 회사 생활하다가 퇴사하죠? 퇴직금을 받는다. 30년 만에 퇴직소득.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양도소득이에요.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다. 양도소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은 8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8가지로 구분하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로 줄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구분은 일단 몇 가지다? 8가지예요. 8가지다. 약자로 따면 이, 배, 사, 근, 연, 기, 기타 소득, 퇴, 양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6번까지는 뭐라고 나왔어?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이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6개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무슨 관세한다? 종합과세. 왜 합산하나요?
초가 누진세율이니까 최저 아까 몇 프로라 그랬어요? 6. 최대 45%까지 올라가네요. 몇 단계로 돼 있다? 8단계. 6, 8, 48이 아니라 45예요. 그래서 합산해서 뭐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래서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과세, 이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럼 종합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라? 종합소득이 돼서 세자만 붙이죠?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회사 다녀. 근로소득이 있다. 갑돌이가 상가를 하나 사서 임대합니다. 그럼 임대하면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다.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을 합산해서 무슨 과세해야 한다? 종합과세, 즉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6개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산한다. 왜?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부자들이잖아. 합산한다는 뜻은. 그래서 합산해서 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세율을 높이겠다 이거죠.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누진세율을 쓴다는 것. 자, 그리고 그럼 1번은 이 소득의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사업. 이거는 대부분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입니다.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임대에서 전월세를 받는다, 회사에서 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죠? 연금도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자, 이런 거는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그럼 우리가 6개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은 뭐만 나온다? 임대업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전월세 받았을 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세금 낸다? 따로 퇴직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6개는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해서 구분은 8가지로 하는데 과세 방법은 몇 가지로 된다?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 개념은 알아야 돼요.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업이 출제되고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5문제가 출제되고 임대업에서는 평균적으로 1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 두 녀석은 뭐라고 나와 용어가?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합니다. 자, 30년 만에 퇴직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자, 양도소득세는 뭐다? 8년 만에 상가를 팔았다. 8년 전에 상가를 취득해서 오늘 팔았어. 3년 만에 집 팔았다. 그러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벌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죠. 그럼 이 두 녀석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어쩌다 한번 계속적 반대가 뭐다? 계속적 반대가 비계속적. 말이 좀 이상하죠? 우발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야. 반복적 반대가 뭐다? 비반복적. 이런 거.
우발적으로 또는 비반복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뭐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이렇게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왜 합산을 안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초과 누진이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두 녀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 우발적, 비반복적 이런 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합산하여 그러면 오답이에요. 합산나는 거는 6개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뭐다? 소득의 구분은 8가지다. 소득의 구분은 8가지입니다. 그러나 8가지 소득의 이, 배, 사, 근, 연, 기는 종합과세. 종합이 뭐다? 합산하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거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무슨 뜻이다? 퇴직소득세 따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한다. 이렇게 다른 소득과는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부동산 임대업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다. 그럼 사업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한다. 6개를 합쳐서. 자, 그 다음 양도소득이 출제된다 그랬죠. 이거는 다른 소득과는 구분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다? 자,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부동산을 5년 만에 양도했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5년 만에 양도했죠? 그럼 어쩌다 한번 팔았잖아. 땅을 10년 만에 팔았다.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특징이 뭐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 임대업은 뭐다?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임대하면 임대업, 사업소득이죠? 그럼 이 부동산을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매매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업, 그럼 사업자잖아.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매매업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이 매매업은 뭐다? 사업성이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무관합니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자가 팔면은 매매업, 사업과 관련이 없게 팔면은 뭐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딱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의 종류는 6가지다. 6가지는 합산한다. 두 번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 사업과 무관하죠.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한다. 분류과세. 고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매매업, 관련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구분과 과세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